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일단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0.83% 오르면서 17,879.30으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과 다우존스는 각각 5,475.09 그리고 39,169.5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뉴욕 증시의 거래일이 적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이 껴있는 한 주죠.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3일 밤에 열리는 장은 조기 폐장돼서요. 우리 시간 4일 새벽 2시에 마감됩니다. 그리고 7월 4일 장, 우리 시간으로 4일 밤에서 5일 새벽 사이에 열리는 장은 휴장입니다. 이번 주에 뉴욕 증시는 3.5일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 첫날은 상승세로 모두 마감했습니다. 핀비즈맵으로 바로 함께 가보면요. S&P 500 핀비즈맵 함께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 좋은 종목들이 확연하게 갈린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상승세를 이끄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다른 더 많은 종목들이 확연하게 갈린 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포함한 빅테크들이 대체로 힘을 내면서 나스닥 지수는 꽤 올랐죠. 그리고 미국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건전성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금융주들, 좌측 하단의 금융주들도 대체로 올랐고 제약주들도 불안불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약진한 종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 방어주나 소비재, 에너지, 부동산 같은 부분들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AI 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지금 시장에 들이고 있는 각종 불안을 이긴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테슬라는 무려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주당 $21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우호적인 IT 전문 애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월가의 기대에 부합할 걸로 본다면서 목표 주가 $275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가의 이 테슬라 2분기에 대한 기대가 점점 떨어져 왔죠. 그 가라앉은 기대에 부합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2분기에 차량 대수로 보는 판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월가 추정은 지난해 2분기보다 3.7%, 차량 판매 대수가 3.7% 감소한 43만 8천 대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될 거라는 게 댄 아이브스의 예상인 겁니다. 그런데 중국 비야디의 2분기 중국 판매가 크게 늘어난 걸 보고 테슬라에도 투자자들이 좀 기대를 건 걸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비야디의 2분기 중국 내 판매량은 지난해 2분기보다 무려 21%나 늘어난 42만 6천 대에 달했습니다. 중국 시장 안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이렇게 호조를 보였다고 하면 테슬라도 생각 외로 좀 더 괜찮은 실적을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는 기대가 간밤에 좀 쌓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애플도 급등했습니다. 애플은 UBS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걸 이유로 성장세가 제한될 걸로 우려하는 투자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초록초록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보잉도 간밤에는 간만에 2% 넘게 올랐습니다. 먼저 애플 를 비롯한 빅테크들 얘기 좀 더 해보면요. EU가 애플에 이어서 메타도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어겼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에 대한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 예비 조사 결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해놓은 모델이 자기들이 만든 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모델이 뭐냐면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동의하게 한 메타의 자체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위는 이번 예비조사 결과와 메타 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사를 개시한 지 1년 뒤인 내년 3월 25일 전까지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갑질 방지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반복적인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애플도 내년 초까지 메타에 대한 제재가 나오는 때와 비슷하게 그때의 제재 수위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잉이 간만에 2% 넘게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잉은 20년 전에 분사시켰던 세계 최대 항공기 구조물 제조사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스를 $47억 다시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를 분사하면서 보잉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지적이죠. 결국 그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보잉이 처음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기면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문제들을 시정해 나가기로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추이라는 반려동물 용품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가 상당히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간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6% 하락 마감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름도 모르실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로어링 키티, 밈주식 투자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키스길이 이 회사의 지분을 6.6% 취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살짝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판 가서 함께 살펴보면요. 네, 저희 늘 문제적 종목 오른쪽 상단에 올린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눈에 띕니다. WTN, 여기가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지난주에 안정적으로 나스닥에 안착한 네이버 웹툰, 간밤에 5% 넘게 급락했습니다. 간신히 공모가 지켰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지난주에 공모가가 희망가의 상단이었던 21달러로 책정돼서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모여있다는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상장 첫날에는 10% 가까이 9.5% 오르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나스닥에 안착한 거긴 하지만 사실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의 상장 첫날 치고는 좀 약소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데뷔 3일차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공모가 21달러를 한때 밑돌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모닝라이브에서도 지난주에 상세히 짚어드렸지만 네이버 웹툰으로서는 나스닥에서 이제 시작이긴 하죠. 네이버 웹툰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콘텐츠 확장의 결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인 성패가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금리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금리 함께 살펴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금리는 주말 사이에 그야말로 쑥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4.5% 가슴팍까지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생방송 TV 토론 이후로 계속해서 불안한 상승세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V 토론 관련 결과는 따로 상세히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주말 사이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나이차가 사실 그렇게 엄청난 수준도 아닌데 둘 다 고령인데 정작 바이든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이 세계 제1대국을 이끌면서 복잡한 국제 정세를 헤쳐나갈 지력이나 힘이 남아있는 것일까, 이런 나이에 대한 우려에 부합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팔팔해 보이면서 토론 중에 나온 트럼프의 거짓말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트럼프 우세, 바이든은 사퇴 압력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지금 1번 걱정거리로 꼽히는 게 인플레이션 압력이죠.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 고율 관세, 또 감세, 더욱 많은 재정 적자, 모두 인플레를 크게 자극할 만한 요인들입니다. 물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공약들이다 보니 금리가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방금 보신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것들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6월 제조업 지수도 나왔습니다. 이게 전달에 48.7에서 48.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그 위는 확장, 그 밑은 위축 국면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위축 국면에 들어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 리스크가 아니었다면 그만큼 경기와 물가의 하강을 점치게 하는 제조업 위축 국면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가 좀 내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재선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그만큼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증시, AI 붐을 둘러싼 대형 기술주들은 실적에 대한 낙관으로 올랐고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한 부담감에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만 정치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죠. 프랑스의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도 예상대로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승리가 현실화하면서 프랑스 국내 정치를 넘어서 유럽 전반에 충격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극우 세력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서부터 이민 문제,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지금의 프랑스나 유럽의 정책 기조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재정 적자를 비롯해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방 안에서의 정책들에서 균열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에게 낭보가 또 하나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인 상황인데요. 간밤에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렸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에 대선 결과를 뒤집기 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기소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연히 즉각 자신에 대한 민사 형사 재판을 모두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